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또 주말이 찾아왔네요. 워낙 저번 주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지나간 일들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보다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시장을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5월달에 어떤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클릭해보면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화학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만 봤을 때는 약 1조 2천억 규모의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그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 또 통신업, 대형주와 종합은 제외하고 건설업, 또 철강금속 이런 업종들을 매수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간을 좀 줄여볼게요. 한 달에서 보름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15일부터 30일까지. 자, 기간을 보름으로 줄였는데도 외국인은 화학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뒤이어서 금융업, 통신업, 건설, 보험, 철강금속 거의 순서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격을 조금 더 줄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을 살펴볼게요. 날짜를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고, 외국인을 클릭해보면 마찬가지로 화학업종, 금융업, 유통업, 통신업, 건설업, 운수창고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한 달, 보름, 일주일 이렇게 간격을 줄였지만 여전히 화학업종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업종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업과 통신, 건설 이런 업종들은 꾸준히 포함이 되어 있었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편입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수급이 몰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한 주는 시장이 좋지 못했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던 그런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번 다음 주도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업이라는 것은 백화점 업종도 포함될 수가 있고 면세점, 그리고 의류, 쇼핑 이런 업종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실제로 유통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현대백화점의 차트를 보시면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 특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백화점 특성상 빠른 백신 보급, 그리고 접종률 증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산업과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 소식이라든지 러시아 백신,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이 단 하루도 제외하지 않고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조금 매력적이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분류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또 많은 증권사에서 이번 5월 달에는 소비재와 서비스업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3월부터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었고, 이러한 점들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소비의 안정적인 회복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2분기의 경기가 가장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유통업종하고 이 소비재하고 서비스업 조금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재와 서비스업은 컨택트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컨택트라는 단어 하에서 유통업과 마찬가지로 조금 포괄적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학업종하고 유통업, 그리고 통신, 건설, 운수창고까지 모두 이번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5월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종목 내에서 어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잠깐 차트를 볼까요? 자, 현대건설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 무려 7%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제만 제외한다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아무리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은 하반기에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건설뿐만 아니라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요 며칠 동안 큰 낙폭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서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요. 원했던 자리까지 온다면 한번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재료와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떠한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라면 조금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5월달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간도 똑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봤을 때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 증권, 건설, 섬유의복, 철강, 이런 업종 순서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줄여볼게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 기간을 보름으로 줄이게 되니까 오히려 기관은 화학업종을 더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금융업종도 많이 매수했고, 운수창고, 철강금속, 유통, 건설, 보험, 증권까지 이렇게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HMM, 이런 해운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항공업종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물류기업들,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일주일 단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주일 단위로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 새롭게 등장한 유통업, 그리고 운수창고, 금융업, 철강금속, 그리고 밑에 보험, 건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적인 측면과 규모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학, 금융, 철강, 운수, 건설,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 한 주 동안 새롭게 수급이 들어왔던 유통업종,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이번 주에 새롭게 유통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다음 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을 살펴보시면 여기 우측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화학업종으로 분류된 종목들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고, 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다면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 기업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실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정유학 사업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분류할 때 2차전지를 영위하는 제조업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정유기업들, 페인트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어제 금요일날 거래대금 순서이니까 상위 종목이 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 금요일만의 거래대금 순서이고, 이틀 3일 날짜를 조정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산업에 분류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비교적 수급이 많이 몰렸던 유통업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서는 금요일날 거래대금 순서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 종목과 마찬가지로 단지 이런 종목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종목이 있고, 또 쇼핑 관련주, 면세점, 편의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철강 금속도 한번 볼게요. 철강 금속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 그리고 구리, 이렇게 금속과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다수가 철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을 살펴보면
주로 증권주, 은행, 보험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SK가 금융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GS, LG 모두 마찬가지예요. 기타 금융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코스피 위치만 봤을 때는 지금 3147포인트니까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위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런 종목을 많이 보유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수는 지난주에 조금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은 지금 4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히려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기대해 보면서 4월달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다 끝났으니까 4월보다 5월을 바라보면서 한번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